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 좋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어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결국 혼자 남아있는 걸까? 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고 정작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걸까?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여러분. 하지만 그 결과가 여러분이 바랐던 모습인가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피곤해지고 지쳐가고 외로워지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너무 다정하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잔인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 최선을 다해 남들에게 맞춰주고 손해보면서도 웃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도 결국 상처받았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애썼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걸까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5가지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왜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지, 왜 지나치게 착하면 인간관계가 고달파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었지만 정작 그 사람은 고마워하기보다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너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부탁 좀 할게. 여러분은 당연히 들어줍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탁은 계속 반복되고 어느새 상대방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1번, 2번, 3번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여러분의 역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오늘은 힘들어서 못해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야? 너 원래 잘해주더니 왜 그래?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선을 긋는 순간 상대방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다정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배려해서 잘해줬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여러분의 성격이자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즉 여러분의 호의는 점점 권리가 되어가고 나중에는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마치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심리학에서도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사회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을 하다가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면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 하나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까지 여러분이 떠맡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착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미덕이라고 보기보다는 저 사람은 원래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 어느새 여러분이 없으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계속 착한 사람으로 남아 이용당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참고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계속 착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가끔은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아주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절을 잘 안 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원래 착하니까 괜찮잖아. 내가 이해해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기회조차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늘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도, 화를 내도, 상처를 받아도 설마 내가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점점 더 속으로 사귀게 됩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나는 원래 다정한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로 힘든 내색조차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늘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다 보니 정작 내 감정은 사라져버린 느낌이 듭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해 주다가 정작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화가 날 때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해 라고 솔직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속상할 때 이건 정말 서운했어 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착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하고 속상할 때는 표현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도 화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모든 걸 참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 거야. 내가 이해하면 상대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저 편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착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편리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힘들 때 찾아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인가요? 만약 두 번째라면
여러분은 이미 편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도 거절하지 못하고 상사가 추가 업무를 줘도 묵묵히 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을 잘하고 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너무 힘들어서 상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은 다 잘하더니. 그리고 동료들도 말합니다. 아, 내가 하면 빠를 텐데.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 결국 그는 또다시 일을 떠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편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직장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착한 사람은 늘 챙기는 역할을 맡고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까지 도맡게 됩니다. 모두가 즐겁게 놀 때 그 사람은 뒤에서 남은 설거지를 하고 있고 모두가 편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은 분위기를 맞추느라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가 힘들어할 때 그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결국 혼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편리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것과 편리한 것은 다릅니다. 착한 것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편리한 것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아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왜 착한 사람이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처음에는 다정한 사람으로 환영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벼워지고 때로는 무시당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모임에서 늘 배려하고 양보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고 막대하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상황.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상황.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너무 착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부탁할 수 있고 항상 자기 편을 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해주는 사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챙기고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부탁도 가끔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존중할까요? 의외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은 그만큼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착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춥니다.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 내가 좀 힘들어도 다들 편하면 됐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착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여러분은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조차 남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왜 착한 사람이 결국 외로워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어느 순간 문득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정작 힘들 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 이것이 너무 착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입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고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곁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곁에 있는 걸까요? 이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혼자서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힘들어서 기대고 싶어도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늘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밝아.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내가 이런 걸 힘들어한다고? 넌 원래 다 잘하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다시 속으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온 이유는 외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착하면 결국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기대고 여러분은 항상 받아주지만 정작 여러분이 기대고 싶을 때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친구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다가와주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함께할 사람인지, 그것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챙기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남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너무 착하게 살아온 이유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까지 남들에게 잘해주고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면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착하게 행동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았듯이 착한 사람은 사랑받기보다는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제 착한 사람에서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부탁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도 괜찮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셋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덜 착해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여러분이 늘 남을 배려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착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을 이제는 스스로 치유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 이상 혼자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